내년 7월부터 이 건강보험료 체계가 대폭 바뀐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지역가입자 소득 요건은 어떻게 좀 바뀌게 됩니까? 지역가입자의 소득 요건으로 따지면 사실 지역가입자는 작은 소득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됐습니다. 예. 지역가입자의 소득 요건이 바뀐다는 건 피부양자 요건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아, 피부양자. 예,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아니라 피부양자. 예. 그러니까 피부양자가 만약에 3,400이 넘었다. 그럼 탈락했잖아요. 예. 이게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더 까다로워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까다로워지고 예.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예. 그리고 요건 지금 소득을 말씀드렸던 거고 예. 재산도 변동합니다. 재산이요. 예.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탈락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예. 왜냐하면 재산세가 예.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 6천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예. 물론 이제 앞으로 많아지겠죠.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면. 예. 예. 근데 지금은 많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기준이 3.6억으로 바뀝니다. 3.6억이면은 실거래가로 봤을 때는 한 7억, 8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당되겠는데요? 그래서 많이 내년에 네. 탈락하게 될 겁니다. 아. 지금 22년 7월부터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변동분을 11월 달쯤, 내년 11월 달쯤 반영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이 탈락이 되겠죠. 예. 그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는 그 직장 외 소득을 연 3,400만 원까지는 좀 인정을 해줬는데 그것도 좀 강화됐나요? 그 부분도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것도 2천만 원. 상당히 특이했죠. 예. 지금 일반적으로 지역 가입자들은요. 네.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도 그게 소득점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직장 가입자들은 네. 내가 직장에서 받는 소득은 다 과세가 됩니다. 예. 근데 직장 외의 소득은 3,400까지 과세가 안 됐어요. 안 됐었죠. 예. 예. 근데 그게 2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다른 게 우리가 아까 이자를 받을 때 네. 1,000만 원도 있고 예. 1,001만 원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지역가입자들은 1,001만 원이 되면 전체가 반영됩니다. 소득점수에. 제가 이자로 1,001만 원을 받았다면. 예. 그 이하는 아예 포함되지 않지만. 예. 그게 약간 다르죠. 근데 보니까 이 건강보험료 체계는 지역가입자한테 굉장히 좀 불리하게 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액수도 체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예. 그리고 공제 요건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공제 요건이요. 네. 공제 요건이 사실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5천만 원 공제를 해줄 거다라는 예. 얘기가 일단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사실 이 공제를 어떤 사람한테 반영해 줄 거냐라고 예.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 있잖아요. 예. 집이 있으면서 그 재산세 과표가 5천만 원이 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사실 지금 공제 못 받습니다. 이분들은. 예. 공제를 지금 해준다고는 하는데 이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요건이 유지된다면 그 금액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예.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할 건가 이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네네. 거죠. 그 지역가입자들 건강보험료 액수 자체가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뭐 일정 부분 소득이 작은 분들에 대해서는 예. 네, 건강보험료 그 기준 소득 금액도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예. 최저한 소득 금액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작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였군요. 네. 그 차량 같은 경우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차량은 지금은 사실 어떤 차량이든 3천만 원짜리 차량도 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과세가 된다기보다는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예. 지금 앞으로 4천만 원이 넘지 않는 거는 네. 전체 다 반영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4천만 원이 넘으면은 그 구간을 정해서 점수를 이제 부여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그건가요? 그렇겠죠. 아직 그 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 안 나왔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만 예. 차량 관련된 점수가 부여되겠죠. 일단 근데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그러면은 그 내년 7월 이후에는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부과 대상 자체는 사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예. 건강보험료를 조금 내는 분들, 네. 감소되는 분들은 뭐 숫자상으로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예. 결국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증가돼서 거치겠죠. 예. 자, 그리고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이제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지 좀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이게 하한선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상한선 얼마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게
앞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사실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 이미 바뀌었어요? 예. 이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이미. 그 기준이 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 상한 기준이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7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월 700이죠. 그러면은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아야지 월 700을 내죠? 급여를 이제 1억 정도 받으면 됩니다. 월 1억이요? 네. 연봉 한 12, 3억 정도 받아야지 네네. 700만 원 내는군요. 네. 물론 내가 연봉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 연봉 이외에 다른 것도 있다. 예. 그러면 여기 350이 추가됩니다. 350만 원이 또 추가돼요? 그러니까 최대 1,050만 원 넘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직장 가입자입니다. 예. 제가 연봉이 10억인데 다른 재산이 아니라 다른 소득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예. 네, 그런 분들은 예. 직장에서 발생하는 거 이외 플러스로 지역 가입자로서 보수 외 소득이 있거든요. 예. 그분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 한도가 35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장은 700인데 그쪽 한도는 350이기 때문에 그럼 최대 1,050만 원까지 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하한선은 얼마까지? 하한선이요. 예. 하한선은 19,000원. 현행 기준이 그렇습니다. 월 19,000원 정도? 네네. 예. 그럼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폭이 큰가요? 아닙니다. 사실 지역 가입자 폭이 아까 말씀드렸던 350입니다. 상한이. 아, 지역 가입자는 또 상한이 350이에요? 네네. 하한은 똑같겠네요, 직장 가입자하고. 하한은 약간 더 낮습니다. 예. 14,000원. 14,000원. 네. 아, 이것도 참 복잡하구나. 주식을 팔거나 뭐 집을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종합소득으로 분류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 소득. 그게 일반적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이고요. 예. 그 위에 분류되는 게 양도랑 퇴직입니다. 예. 예. 이거는 아까 말씀 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은 건강보험 산정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퇴직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이지만 예.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이건 세법상 연금소득입니다. 아, 그럴 경우에 또 네. 포함이 되고 일시불로 받았을 경우에는 또 포함이 안 되고. 네. 근데 뭐 일시불로 받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따지면 기타 소득으로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렇게 반영되게 됩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아파트를 요새 그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죠? 지금 이제 피부양자 요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예. 재산을 나누려고 하세요. 재산을 나누면 뭐가 좋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는요. 예. 나랑 배우자가 나눠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세대라서 합산됩니다. 예. 결국 합산돼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실제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게 된다면 네. 따로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된다면. 예. 이미 전 내고 있습니다. 예. 내고 있는데 배우자한테 징여했다. 예. 의미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대별 합산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예. 내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5억 6천을 초과하는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10억짜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반 나누면 5억이 되겠죠. 예. 전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조건이 거죠. 되죠. 예. 예. 그런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내가 탈락하면 배우자도 탈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내가 만약에 6억짜리를 갖고 있고 배우자는 5억입니다. 예. 그럼 저만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건 연동시켜지는 거 아니에요. 연동시켜지는 거는 소득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다른 요건이 다 했다는 전제하에 임대소득이 1원 발생했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드렸던 예. 임대소득이 1원 발생하면 저도 탈락하고 배우자도 탈락합니다. 예. 근데 재산은 각자 탈락입니다. 각자 탈락. 각자 탈락. 그러니까 다른 요건이 다 했다는 전제하에 예.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일단은 그 과표 기준으로 해서 5억 4천만 원 그 이하였을 때는 부과가 안 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부부가 이제 공동 명의로 했을 때 5.45 둘 다 이제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네네.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굳이 할 필요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4억이 안 되면 예.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요건이 예. 그 한 단계는 통과한 거죠. 한 단계는 부부 둘 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요건, 다른 뭐 소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거의 해당이 안 된다면은 그렇죠.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3억 6천으로 낮아지겠죠. 내년에. 낮아지는 거죠. 예. 예. 그럼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이제 안 돼서 상실을 해서 지역가입자로 이제 등록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그 부부 네네. 중에 한 사람은 이 지역가입자 남편, 예를 들어 남편의 그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어떤 것 때문에 탈락했는지 달라집니다. 재산 때문에 탈락했는지, 예. 소득 때문에 탈락했는지. 예. 소득 때문에 탈락하면 같이 탈락합니다. 같이 탈락하고. 예. 근데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 예. 그러면 다른 요건 다 충족하고, 그럼 저만 탈락합니다. 배우자는 아직 자녀한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피부양자로. 소득과 재산이 또 차이가 좀 벌어지는군요. 좀 예. 오해하시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 경우도 그러면은 같은 맥락인데, 뭐 집이나 상가가 단독 명의일 때 과표를 초과했을 경우에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면세잖아요. 그렇죠. 증여를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떤 특정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증여할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주택을 증여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예. 제가 주택이 주체면 12%입니다. 예. 취득세가. 예.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그게 또 있군요. 취득세가 12%. 예. 곳곳에 참 많네.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아까 프리랜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프리랜서 분들이 뭐 연예인 같은 경우 뭐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들 상당수는 이제 소득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이제 부과하는 거는 좀 너무 기준이 엄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프리랜서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뭐 덜 내거나 아니면 안 내는 뭐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랜서로서요, 가만히 있으면 2천만 원 받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가만히 있게 되면 세무서에서 그냥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네, 제가 2천만 원만 벌었습니다. 예. 그러면 세무서에서 고지 얼마 하라고 나옵니다. 예. 왜 나오냐면 경비율이 일정 금액만큼 예. 알아서 적용해 주는 거예요. 평균적인 경비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세무서에서 정해놓은 그 경비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2천만 원을 벌지만 예. 2,500을 쓰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경비로 본다면 예. 이분들은 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내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경비라는 건 제가 뭐 식사를 하거나 뭐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게 다 경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나운서로서 이동하면서 식사를 했다면 당연히 경비 인정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쪽 업무와 관련돼서 누구한테 접대를 했다면 예. 그것도 해당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신고하는 방법들이 있죠. 예. 마지막으로 그 외국인들은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사실 외국인이라고 엄청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외국인한테도 약간 코드 같은 걸 별도로 부여합니다. 어떤 외국이냐, 유학 왔냐, 아니면 그냥 단순 거주냐, 뭐 이렇게 잠깐 일하러 온 거냐. 그렇죠, 다양하죠. 난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난민이다. 그러면은 재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득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최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그래도 최저보험료는 납부해야 됩니다. 예.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겠죠. 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참 잘 돼 있어서요. 외국인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것만 지킨다면 상당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꼼꼼히 정리를 봤는데요. 여러 번 보시고 이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우영재 저희 회계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밤송이 회계사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 보셔도 참 그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참 인사이트 있는 설명해 주신 우리 회계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